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연 기회를 주신 교무님, 그 다음에 교당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반 2단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도희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직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기 94년에 입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바쁜 사회생활로 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용두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원불교를 조금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절에도 가고 다른 취미 생활도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위안을 얻지 못해서 원불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용두동에 살 때는 저는 이제 가까운 교당이 이렇게 전농교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전농교당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에 원불교를 치니까 제일 가까운 교당이 안암교당으로 뜨더라고요. 전농교당보다 한 50m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커브를 틀어서 이렇게 성북동, 안암교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지금도 저의 원불교 연원은 그냥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때 파인 디지털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얼추 한 10년, 이제 10년이 넘었죠. 한 14,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은 4명으로 지금 이제 일반 6단의 김은주 교우가 제 부인이고요. 자녀는 이제 김선현, 김선도 이렇게 둘 두고 있습니다. 입교했을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래까지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 주제는 오늘 이제 크게 2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가이드를 받았던 대종경 법문, 그리고 교당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또 도움을 받았던 교무님들의 가르침, 그런 이제 법문들, 그렇게 2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처음 첫 번째 법문은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오늘 그 회보에도 있었지만 인도품 37장입니다.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오늘 회보에도 읽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100점 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면은 비록 1000만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100점 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는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라. 아마 이 법문은 대종사님께서도 초단 교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교화를 하는 많은 선진님들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런 법문을 주시고 심지를 굳건히 하고 매사에 일심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일을 할 때는 다들 자력과 타력이 병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2개 중에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자력이 한 70%, 최소 70%, 80%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타력은 한 30%, 자력이 없이는 타력도 없고, 타력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문, 두 번째 법문은 인과품 11장입니다. 이 법문도 뭐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며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이 법문도 아마 단지 부부간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상호작용이죠. 나와 상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얽히다 보면 필히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계나 혼란이 느껴지고요. 너무 모든 일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무상으로 해서 세상 일을 꾸준히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 초기 교단에 여러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비롯되는 작은 오해들을 무던히 넘기고 아우르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종사 법문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경계가 오게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집에서 한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한 9시 반, 10시 반. 거의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도 워라밸을 얘기해서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고 있고요. 출근을 안 하지만은 거의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가족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이 어렵다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8, 9할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도 좀 어려워요. 보면 뭐 저희는 이제 기술 이런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세계 최고가 되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인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알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라. 세계 최고의 바운드리가 어딘지, 너는 그 바운드리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어렵죠.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첫 번째 법문인 인도품 37장에 백전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라. 조금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걸 만약에 어렵죠. 그러면은 각오가 이 일을 못하면은 내 와이프가 죽는다. 내 딸이 죽는다. 내 부모가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회의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늘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 보면은 못할 일이 없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은 내 어머니가 죽는다. 이러면은 내 전공, 내 능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쟁이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백전불굴의 용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트러블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나이가 많은 윗사람들, 직급이 똑같지만은 나이가 많으면 좀 공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나와 의견이 틀리면은 그분을 설득해야 되고 그게 진행이 안 되면은 결국 내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얼굴도 붉히고요. 욕도 하고요. 뭐 매일만 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희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건강, 공황장애.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무심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심으로 좀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데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심으로 대하라.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뭐 남이 저한테 싫은 말 하고 하면은 저도 심장이 뛰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법문을 보고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한 바퀴 좀 산책을 하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법문을 가장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제가 보는 법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대종경 법문이 제가 사회생활하는 큰 방향, 어떤 큰 그림의 전략을 가르쳐주는 지침이라면 세부 행동 강령은 제가 이 안암교당을 오면서 수많은 교무님들과 그 다음에 여러 법동지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세부 강론, 뭐 전술로 들어가자면은,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교무님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재원 교무님이 아직도 생생한데, 원기 100년이죠. 저희 단의 주사님이 네비웍스 준공하셨을 때 준공 기념 법사라고 해야 되나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게 바로 어제처럼 어제 있었던 말처럼 저한테는 울림이 되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생생한데 그때 김재원 교무님께서 이제 네비웍스가 창립되고 회사가 잘 되려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내가 사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사장이나 사원이나 목욕탕 가면 다 똑같습니다. 사장이라고 금태 두르고 금줄이라도 더 있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내 가족 밥줄이 달린 일이고 이 일을 안 하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 그러니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그때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오전에 회사에 근무하고 오후에 이렇게 안양으로 갔었는데 그때 좀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마음가짐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단순히 월급 받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불평을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일이란 게. 근데 이제 저는 뭐 외벌이고요. 제가 만약에 한 달 월급이 안 나오면은 저희 집은 힘들죠. 맞벌이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음에 감사를 하고 아, 이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김재원 교우님은 뭐 저희 삼성 출신도 아닌데 거의 저희 부사장님이나 사장님 하는 말씀을 그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저희 뭐 삼성전자 부회장님이랑 나랑 뭐 목욕탕 가면 다 똑같지. 몸은 내가 더 좋을 건데. 그러니 뭐 그냥 뭐 두려워할 거 뭐가 있겠느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라고 하면 혼나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쓰면 여기서 막 확 하고 저 말을 쓰면 저기서 확 하고 해서 두려웠는데 그냥 다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니까 좀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김재훈 교우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울림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지난달에도 어떻게 안양을 한번 갔었어요. 가다가 네비웍스를 한번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 말이 기억에 남았고, 두 번째 이제 교무님 말은 전성욱 교무님입니다. 전성욱 교무님이 청년법회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법회에 참석하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좀 회사에서 쉴 때는 화장실에서 쉴 때밖에 없어요. 쉴 틈이 한 1초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토요일 날 청년들을 상대로 한 법문인데 정말 울림이 왔습니다. 그때 전성욱 교무님이 교무 초임 시절에 울산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산 교당 앞마당에 흙을 뿌려야 돼서 그 덤프트럭을 가지고 흙을 뿌려야 되는데 그 교당 교무님이 아니고 이웃 교당에 있는 다른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전성욱 교무님한테 야, 여기에서 어디 리어카를 찾아와 라고 했대요. 그 울산도 그때는 시내고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데 리어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전성욱 교무님은 그때 뭐 씩씩거리면서 그냥 찾으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몇 바퀴 도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엄청 혼을 내셨대요. 전성욱 교무님한테. 아니 왜 못 찾냐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성욱 교무님은 아니 우리 교당 교무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혼을 내지 하면서도 씩씩거리면서 엄청 혼나고 다시 또 찾으러 갔대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찾으니까 골목골목을 들어가니까 리어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성욱 교무님이 그때 딱 이제 깨달았다. 스승님이 시키는 일에는 다 해안이 있고 큰 뜻을 가지고 시키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뜻을 충실히 받들고 이행을 하면 되구나. 이 말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 일요법회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청년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아랫사람 윗사람 그래서 그냥 무심으로 저도 대하려고 합니다. 무심으로 대하는데 아주 충실히 윗분들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이 전성욱 교무님의 강연을 제가 보고 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한 1기가 넘는데 제가 송종훈 교도님한테 얘기해서 이 동영상을 좀 달라고 해서 그냥 나는 한다. 나는 보조다. 나는 윗분들의 뜻을 받들고 충실히 수행한다. 이게 전성욱 교무님의 일관된 그런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성욱 교무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나 말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항상 이제 전성욱 교무님의 이제 강연을 들어요. 그러면 전성욱 교무님은 항상 이렇게 보살님과 같이 살다 보면은 같이 있으니까 윗분의 그 단점이 보인다 그럽니다. 단점이 보이지만 내가 항상 나는 윗분을 받들고 윗분의 보조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욱 교무님의 요 본문이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안 계시나? 김성현 교무님이시죠. 이 본문도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화장실에서 저희 이제 카페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아마 간사 2임이었어요. 저희 교당을 떠날 때 토요일 날 청년법회에서 임 이제 그 말을 하고 일요일 날 했는데 청년법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것도 원기 102년이에요. 그때 이제 보사님께서 이제 초대법회 하루 전에 전날 전성욱 교무님과 김성현 간사님한테
내일 초대 법회를 하니까 전성욱 교무님과 김성현 간사는 공연을 하나 준비해라. 이제 초대 법회 하루 전날 이제 밥 먹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걸. 짜증나죠. 그러니까 엄청 짜증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뭐 전성욱 교무님이 그때 뭐 10월에 어느 멋진 밤인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김성현 간사님도 했는데, 이게 헤아려 보니 한 명이라도 더 교화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라고 시킨 거구나. 비록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보사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미안한 마음보다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새로 오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게 나의 그런 이제 일이겠구나 생각을 하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동영상도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현 간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겪어본 교무님들 중에 전성욱 교무님이 최고의 똑똑한 교무님은 아니고 최고로 일 잘하는 교무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로 이분들의 뜻을 잘 받드는 교무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김성현 간사님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일맥상통한 게, 제가 안암교당을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도 또 이제 하나 또 했던 게, 신정절에 공연을 저희가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저희도 바쁘고 한데 결국은 이제 하라고 해서 했고, 저희 이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고 나니까 이 공연을 이제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도 전이니까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고 노래방 가면은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공연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바쁜데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이러면서 아마 그 덕택이 진급을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뭐 엉덩이도 때리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중사님이 제 엉덩이를 아주 세게 때려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다 안암교당의 그런 이제 윗분들의 뜻을 잘 받더니 그거를 또 거기에다 써먹을 수 있고, 그러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법동지님들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공연하면 힘들잖아요. 공연하면 힘든데 이 공연하는 거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명절 때 코로나 풀리면 친척들이랑 노래방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써먹으면 되죠. 우리 뭐 이모부 고모부가,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잘 논다, 작은어머니가,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조카들이나 친척들이 보기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내가 뭐 이거 교당에서만 이러지 나가서는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를 뭐 그냥 썩히기가 그러니까 딴 데 뭐 써먹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막상 한 번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싫어하질 않아요. 일단 사람들 마인드가 웃기는 걸 좋아합니다. 웃기는 사람이 이겨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트를 가르쳐 준 게 저는 또 큰 이제 안암교당에서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나고 보면은 자력도 필요하고 타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인과응보의 이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이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그러면은 자력도 가지고 타력도 가지고 성취를 하고 노력도 하고, 이게 태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트,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회사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미안한데, 제가 이제 진급하기 전에 그랬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위에 있던 부장님이 일도 잘해야 되고, 일은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윗분들을 반드시 공손하게 모셔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윗분을 재밌게 해드려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더 성공하기 힘들다. 나쁜 말로 하면 정치고요. 좋은 말로 하면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좀 위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자, 여기 안암교당에서 시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지? 누가 물었어요. 윗분이. 그러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신설동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뭐 신설동에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종로 쪽을 지나면 뭐 공원도 있으니까 공원 보고 가시라고, 지겹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렇게 뭐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마침 그때 외국인과 경상도에서 오신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버스가 오니까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왔데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외국인이 요일을 묻는 줄 알고 왔데이 이러니까 먼데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버스가 막 오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근데 버스데이 버스데이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네가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기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배를 시켜주는 사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닿았을 때 순간순간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상대가 외롭다 그러면 기쁘게 해주고, 상대가 우울하다 그러면 밝은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몸으로는 좀 배웠어요. 교당의 신정절 춤 공연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말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회사의 윗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성향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도 잘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보면 코미디언 중에 배삼룡은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요. TV에 딱 나오면. 저는 탁재훈 같은 사람도 얼굴만 봐도 딱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웃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이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면 왠지 정겹고 재밌고 웃기고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암교당을 만나서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용두동으로 이사 와서
안암교당을 와서 뭐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여기 이제 기도를 하고 의지할 곳이 있으니 기도했던 일들마다 다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춤도 배우고 그리고 모르는 나를 또 일깨워주고 그때 자산상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고난이 축복이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마라. 네 놈이 못나서 그런 거다. 그 말도 좀 기억이 남고요. 그래서 좀 뭐 안암교당에 와서 잘 되고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나 조상덕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뭐 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일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암교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힘든 일은 그냥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뭐 박세영 교무님한테도 제가 힘든 일을 상담할 때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코로나의 힘든 시기이고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보고 힘들더라도 일부러 이제 웃음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저희 뭐 그 바자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지하에서 밥도 먹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부족하지만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